자, 이번에는 여권,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요.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 시계가 째깍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다시금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다. 새로운 얼굴 초선들이 출마를 하면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국민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한동훈 장관은 굳이 비유하자면 메시 같다. 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제발 우리 지역에 와서 지원 유세 좀 해달라라고 요청이 쇄도할 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껏 그라운드를 활개치면서 네.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게 놔두는 게 최상의 전략이라고들 합니다. 그런 좀 자유로운 역할을 맡길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권 내에서요. 이런 얘기가 조금 조심스럽게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에서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 그리고 플러스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지역구에 출마하기보다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 따라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보들의 유세에 힘을 실어주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뭐 이런 카드가 만지작거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종건 평론가님 의견은 어떠하실까요? 일단 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는 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선거가 치러질 때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건 간판이거든요. 간판이죠. 간판이란 건 이 선거를 어떤 성격으로 치르겠다는 걸 인물로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바는 세대 교체론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신언서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예. 용모도 괜찮고 또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여기에다 전문성까지 겹쳐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또 나이도 40대, 50대를 상징하는 나이입니다. 예. 그래서 청년이라고 해서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마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는데 이런 젊은 역동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보수당의 어떤 상징이 예. 이렇게 뭐 꼰대 정당이니 혹은 이거 무능하니 이런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유능하면서도 젊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 간판으로 내세워야 이번 선거의 어떤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아마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비례는 사실상 한동훈 장관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 본인으로 얘기하면 예. 사실 한동훈 장관이 왜 지금 선대위원장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차기 대권 후보감이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어허. 그런데 차기 대권 후보감이 워낙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금수저다라는 그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비례로 만약에 초선으로 입성한다 그러면 역시 금수저가 했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만약 진짜 3년 후에 대선 후보로 나설 때 이게 스토리가 없다. 이 초선이더라도 정말 지역구에서 제대로 싸워서 자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오지 못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서 아마 판단을 여러 갈래로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한 넉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앞으로도 변수는 많이 자리하고 있겠으나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내년 4월 총선은 한동훈의 간판으로 한번 치러볼까? 뭐 이런 카드가 만지작거려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각 당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이면 사실 그 당에 뭐 얼굴 역할을 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동안 지역 행보를 통해서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부쩍 늘려왔습니다. 이렇게요.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 씨가 저도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저보다 어리시죠? 저보고 어리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메키라고 합니다. 뒤에서 옆에서 조용히 아무 말 안 하시고 앉아 계시는데요.
그게 한국 사람이 다 됐다는 증거가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렇게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부쩍 늘려왔는데 최근에 왜 여론조사가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좌측편의 조사를 한번 봐주시지요.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매주 금요일마다 왜 조사 결과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조사를 보니까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재명 19, 한동훈 16이 나왔습니다. 3%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안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지요. 오른쪽 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일보의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돌려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24, 한동훈 19. 5%포인트 차이. 이 조사 역시 오차범위 안. 바짝바짝 붙어 있다. 뭐 이런 것이지요. 서재원 대변인께서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카드 민주당에게는 좀 위협적일까요? 좀 뭐 위협적이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개념도 있지만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법무부 장관이 뭐 제식화법이라든지 이민청 관련해서 사회면이라든지 사회방송에 나오는 것이 이게 상식의 나라인데 이게 정치권의 방송에 법무부 장관이 특히 대선의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고 이 큰 책임은 사실 정치권에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권이 정치인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 저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어떻게 보면 영입 대상이 아니고 선대 본부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나라고 비정상적인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장점이 크다. 예, 왜냐하면 스킨십도 잘하시고 저렇게 호감형이잖아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상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지만 그런 공정에 대해서도 한번 또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정말 여당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는 이 시기까지 수사 한번 하지 않냐.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순자 그리고 뭐 하영재 같은 공천 헌금에 대해서 왜 수사하지 않고 용수에 대해서 왜 국민의 그 알 권리를 막아버렸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셔야지 뭐 선거에 나오거나 뭐 다른 일을 하실 때 좀 떳떳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카드와 더불어서 이러한 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림이라는 것은 뭐 그리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변수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터인데 지금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배지는 비례로 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대위원장. 이거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플러스 국회의원 배지는 이재명의 저격수 역할을 할 것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카드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 출마를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자룡 변호사께서는 이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좀 신선하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께서 굉장히 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내에서도 혁신에 대해서는 기득권 세력이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86에 대해서 쇄신론이 뭐 한 10여 년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이 안 된 것과 굉장히 대비가 될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약간 뭐 험지라서 출마하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거꾸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더 어려운 선거일수록 더 희생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께 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사실 이제 정치인으로의 변경이 좀 예정되는 면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저는 공정을 지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치권에서 그냥 흠집내기용으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보를 하는데 새해가 모이니까 정치 행보 아니냐 뭐 이럴 뿐이지 그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건 정치인들이 자기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가 관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뭐 영역은 없어요. 모든 영역에 정치는 개입을 하죠. 심지어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수사를 뭐 안 했다라거나 그랬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도 좀 팩트는 아닌 게 박순자 의원은 심지어 실형도 나왔어요. 왜 수사를 안 하냐고 얘기하시는 게 너무 팩트랑 안 맞고 실형까지 재판까지 해서 실형도 나오셨고 하영재 의원은 영장 청구해가지고 지금 재판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안 했다. 이것도 좀 이해는 안 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통해 가지고 계좌 거래 내용까지도 싹 언론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다라는 거는 주장이시지 팩트는 아닙니다. 자, 저는 유호정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류호정 의원께서도 지금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신당 창당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류호정 의원께서도 내년 4월 총선에 분당 갑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어쨌든 주제는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번 이 내년 4월 총선에 한동훈의 뭐랄까 이 바람이랄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 내년 4월 총선에 좀 불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지 류호정 의원님께서 혹시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서 지금 행보지만 예. 사실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조금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랄까요 링 위로 그만 올라오셔서 링 위로. 정치인으로서 어허. 네,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신선한 새바람이 분다라는 느낌을 줄 것 같은데 새바람.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매우 밀착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준석 전 대표라거나 유승민 대표라거나 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으면 지금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시민들 눈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이제 링 위로 올라오셔서 실전을 하심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뭐 총선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연말 연초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13일이네요.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원포인트 개각이 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와야 하니까 그 법무부를 상대로 한 원포인트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샛별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바가 있었지요. 지난번에 6개 부처인가요? 그 개각 대상에 법무부가 빠졌는데 이번에 원포인트로 법무부만 개각을 하면서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만 노드라지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